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절반의 반등, 절반의 되돌림까지 와 있는 시장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쪽의 모멘텀이 중요해질 것인지, 어디에 향방이 갈려질 것인지 중요해질 텐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에 낙폭의 절반을 만회한 구간, 현재 200일 이평선의 저항선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조 7천억 원대의 순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현재까지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규모 3조 원 넘어서게 되면서 지난해 매도폭의 절반을 현재 한 달 만에 되돌리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추이 잘 살펴보시면 전기전자를 2조 7천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쪽 편으로 제 가까이 보이는 이쪽 편이 전기전자의 섹터의 움직임이고요. 현재 외국인 쪽은 3조 원 넘게 유가증권 시장 사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IT를 이렇게 쓸어 담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1월 효과, 유동성 장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유동성 모멘텀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은 IT가 쥐고 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은 연준의 정책이 온건하게 변화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현재 회복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1년 동안 동결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썼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2017년 랠리의 초석이 만들어졌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연준의 자산 축소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이 연준의 자산 축소가 현재 달러화의 트리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미국 연준에서 자산 축소 완화를 거론하게 된다면 달러화 강세가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지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도 오늘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라는 분석에서 유동성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가 늦춰질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자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늦춰진다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이 연준의 페드 자산 증가율 이것이 반전하게 되고 유동성 환경이 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유동성 공급 정책이 앞으로 더 전개될 수 있을지 보자라면서 최근에 금리와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서 TMLF 맞춤형 중소기업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서 중국의 유동성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로 중국의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을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중국의 체감 경기 개선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중국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이 일단 반전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듯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조기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1월 FOMC 굉장히 이 관심사 주목되고 있는데요. 달러화 차트는 그에 따른 보도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맨 끝에 보시다시피 강한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IT주 향방도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 민감주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서 그때그때마다 경기를 이끄는 업종들이 있는데 현재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것이 IT,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은 조선 업종이었고 2010년, 2011년은 자동차 업종, 이때 당시 이 각각 섹터들의 랠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종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중국의 유동성 환경이 보다 강화되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민감한 소재, 철강화학, 산업재, 조선건설 쪽도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 함께 향방을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요하게 보도를 했었던 미국 상무부와 제중상공회의소 암참이 공동으로 발간한 140페이지짜리의 미중 무역 협상을 위한 최우선 요구사항이라는 리포트를 중요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제시되었었는데요. 보조금의 폐기, 중국 정부가 이끌고 있는
중국 정부 차원의 제조 2020 정책 등을 포함하는 그런 보조금 정책들 이것을 폐기하고 강제 기술 이전을 제거하라. 그리고 인터넷 차단까지 해지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무역 흑자를 단순히 줄이거나 미국 제품을 많이 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규칙의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키우고 있는 테크 국영 기업들에게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물론 쉽게 기술 굴기의 꿈을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25% 추가 관세 부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선에서 적정선에서 타협은 할 것이다. 하지만 테크 관련한 업종들의 구조 조정은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 기업들 얼마나 큰 기회가 도래할지 그 폭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현재 IT주의 전반적인 강세의 배경은 이러한 기대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중국의 시클리컬 업체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2배씩 올랐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과연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따른 반사 이익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는 시장 점유율,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현재 국내 IT 기업들 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그 펀더멘털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IT주들이 가격 매력을 뽐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반등의 여력은 미중 무역 분쟁의 추이와 또 글로벌 경기의 바닥 확인 과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시장의 핵심, 유동성과 달러화, IT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